역사문화 해설사 오영입니다. 또한 소셜라이브 키스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관에서 심화 교육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교육은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역사문화 해설사와 교수부가 성북동 역사문화 이력기 탐방 및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탐방하는 곳은 장승업 집터, 김광섭 집터, 최순우 옛집, 방우산장, 그리고 조지훈 집터, 운우미술관, 선잠단지, 관송미술관, 이종석 별장, 수연산방, 시무장, 그리고 북정마을까지입니다. 오늘의 해설은 백인자 한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까? 실습을 안 하시는데 출발하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해설을 한다고 앞에 섰습니다만은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떨립니다. 왜냐하면 다들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북동에 대한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정마을에서 마지막 끝내기로 하는데 4시까지 끝내야지 4시 반에 한성대에 가야 되니까 시간이 가서 시간대로 오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선은 여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볼 거예요. 네, 오늘 여기가 모인 우리 장소가 성북동에서는 가장 메인 거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여기서 거의가 탐방객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6번 출구에 지금은 이렇게 광장인데 군수광장이라고 하죠. 옛날부터 여기는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경성부 성북청 또 이제 1914년도에는 이제 경성부 성북청 성북통 그러다가 그 더 구설로 올라가서는 경기도 양주군 성북리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동대문군에 합쳐져 있다가 1949년이 되어서야 성북구 성북동으로 분리가 돼서 지금의 이름을 찾게 됐습니다. 성북동의 지금 본소광장에는 고종임금님이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병대를 훈련시켰던 장소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우리 많이 얘기했던 어영천이라는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영천이 주둔했던 곳을 북쪽에 있는 군대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 둔. 그런데 그 둔은 성북둔은 언제쯤 없어졌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장소는 지금으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경성미술관 성북초등학교 부분반이 아마 성북둔 잘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왕실의 소유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러 문인들, 그 다음에 뭐 화가, 공운동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 아주 많은 분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쪽에서 이제 복귀를 해 나가기 시작해서 70년대 되면 삼청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처갓집에 와서 저쪽 중량천과 만나서 청계천과 합해져서 한강으로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북천이 옛날에는 플라타나스가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물이 흐르던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봄, 가을에는 상춘객들이 많았던 곳이지 논밭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살기는 어려웠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조 임금 때는 여기서 모여 살게끔 이제 정책을 펴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성북동에 또 맛집도 요즘에는 많이 생기고 뭐 커피숍도 생기고 봄이나 가을 돼서 이제 전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앞에다가 의자를 내려놓으면 어디 유럽 거리가 비슷하게 돼갑니다. 점점 한옥이 점점 없어지고. 자, 그런데 여기에 맛집 중에서 빵집이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여기 나폴레옹 제과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과자점 돼 있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 자리가 저쪽에 있었어요. 모퉁이 그 분수돼 있는 쪽에. 그러다가
5년 정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성북동에 아주 자랑스러운 맛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경에 가서 이제 그 제과 기술을 배워서 우리 이제 귀국을 해서 상호를 김영식님 반갑습니다. 김용우님 어서 오세요. 김태우님 반갑습니다. 외세기 집단에서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 아들이 나폴레옹 위인전을 읽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가자점을 낸 공사장님께서 세계를 제패한 나폴레옹 그렇구나 해서 성덕동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죠. 나폴레옹 뜬금없는 그런 이름이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 나폴레옹이 우리나라 제과계의 명장이 7분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이 나폴레옹 제과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제과점이 성북동입니다. 김성은님 어서 오세요. 이기출님 반갑습니다. 태국 땅에 유명한 것은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알 수 있는 그거죠. 모나카 빵이 유명하죠. 이 빵집은 그 통팥이 아니고 팥을 이렇게 으깨 가지고 넣어놓은 그 빵이 이제 아주 맛있는 빵이라고 해요. 빵은 좀 비싸죠. 비싸도 아주 유명한 빵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나폴레옹 빵집이 유명한 빵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정이 4시에 끝나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갈 것 같아요. 벌써 2시 반이 되거든요. 여기가 성북구에 유일하게 고림 미술관이 있습니다. 부자 동네죠. 그래서 고림 미술관의 작은 집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고 지나가시다가 찾으시면 둘러보시고 또 화장실이 필요하시면 아이들 데리고 가다가 사용하셔도 되고 고림 미술관의 서세옥 명예관장님께서 여기를 많이 활용하라고 하십니다. 아무 때고 와서 모임도 갖고 그러라는 장소입니다. 지나가시다가 활용하십시오. 자, 여기 그늘에 쓰세요. 이 나무가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여기에 식목일 날 1957년대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께서 특별히 성북동에 선물하신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선물하신 나무가 그래도 자리를 잘 잡고 아직 지금까지 아주 건재하게 있습니다. 이쪽 동네가 조선시대부터 청정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성저 심리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나무가 많고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어서 특별히 또 나무까지 선물을 해서 지금 잘 우리한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이 빨간 벽돌로 둥그렇게 생긴 저 집이 우리 조선시대의 삼원 중에 한 분이신 오원 장승업 선생님의 집겁니다. 그래서 둥그렇게 생긴 저 이렇게 다세대인가 빌라로 올라간 거. 네, 앞에 보이는 타원형 모양의 빨간 벽돌이 장승업 옛집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왔던 창작센터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표지석은. 그래서 저곳이 장승업 선생님이 사셨던 그 시절에는 초가집이었겠죠. 그래서 그 초가집이 굉장히 낮은 초가집이 이 장승업 선생님 하면 다 아시겠지만 술과 여자를 좋아한 괴팍스러운 미술가였죠. 호가이시였죠. 그래서 술을 드시고 그 무인 집안이었답니다. 집안이. 그래서 굉장히 체격이 좋으신데 술을 드시고 다리를 쭉 뻗어버리면은 그 흙 담벼락이 삐져나와서 이렇게 담벼락이 좀 쭉 다리 뻗는 곳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뭐 얼마 몇 년도에 몇 년까지 사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여기 서울대 그 서세옥 관장님 증언에 따라서 여기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삼원하면 단원, 금홍동, 그 다음에 해원, 신용보, 그 다음에 오원, 장승업, 그 다음에 이제 삼재가 또 있죠. 삼재, 현재, 긍재, 겸재. 그래서 겸재정성 같은 경우는 무명 시절에 간송 선생님께서 많은 작품들을 구입해서 겸재 선생님을 알리는 또 이제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재 선생님, 긍재, 그다음에 현재 심사정, 그래서 3원 3재 중에 한 분이신 원장승업. 장승업은 엄청나게 개팍하지만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정식으로 미술 수업을 받으신 분도 아니었고 이상작 선생님이라고 우리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세안도라는 그림이 있죠. 세안도를 그려서 이상적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안도가 이제 유배지에 있을 때 이상적이 붓이나 여러 신간들을 사서 자꾸 보내주니까 답사 선물로 이제 다 지고 난 구부러진 소나무 하나를 이제 달필로 그려서 이상적한테 준 것이 세한연우 후송백지, 세한연우 후송백지, 백지 후송해서 잣나무 소나무가 다 시들은 다음에야 눈비가 다 개친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푸른 것을 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상적한테 준 것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갔던 것을 손재영 선생님, 이제 저쪽에 가면 또 소전 선생님 얘기 나오죠. 소전 선생님이 3년에 걸쳐서 일본에 가서 세안도를 가져오게 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상적 선생님의 그 사이인 이응원이라는 분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여러 이제 화가들이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작품을 펼쳐볼 때 등록어를 보고 장승업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질이 있다 해서 이제 문예 있는 화가를 데려다가 이제 미술 수업을 좀 받으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실력을 인정받아서 궁으로 육품 교설까지 받고 궁으로 들어갔지만 술과 여자가 없으면 그림을 못 그려. 그래서 답답함을 공중생활을 못 참고 뛰쳐나옵니다. 우리 치선도 혹시 보셨죠? 최민식이가 나온.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던지고 이제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 궁에서 생활을 여러 번 흥선대원군이나 민영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몇 번 뛰쳐나온 걸 들어갔지만 결국은 뛰쳐나와서 어디서 돌아가셨는 연로는 확실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그 좋은 실력을 술만 주면 그냥 한 장씩 그려주기도 하고 했던 괴팍한 장승업 선생님의 이제 사셨던 그런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서면은 좀 시끄럽지만 조금 여기 꼭대기에 난간이 그 철난간 정도 돼 있는 그 집이 보이죠, 연립. 네. 여기가 여기에 성북동 하는 유명한 성북동 비둘기를 쓰신 김광석 선생님이 사셨던 축대가 아주 높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덥고 지금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인 데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꼭대기 아니죠? 맨 꼭대기 저 높은 저 학교가 한신 아파트 네. 밑에 네. 그 뒤쪽 올라온 여기 첫 번째 그 연립 같은 그 건물 있죠. 네. 그 근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립으로 저 지금 멀리 그 집이 한신 아파트 여기 말하네 여기. 아까 그 40년 손자장 한신 썼을 때 아파트 골목 앞에 있죠? 첫 번째 거기서 빌라같이 생긴 그 건물 자리라고 합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두 개가 연립이 다 있습니다. 막다른 데가. 자, 김광석 선생님이 어떤 집이었냐면 이런 집이었어요. 이렇게 저기가 전부 돌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돌산 축대 위에 2층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이 집이 이남 2년대 김광석 선생님은 이렇게 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공보비서도 하시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세계일보 사장도 하시고 하시면서도 이남 2년을 위해서 이 집을 엄청 그 나름대로는 비싼 집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설계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김중업 건축가. 김중업 가면 파리에 유학을 가서 건축하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대사관을 이제 그 지붕을 한옥으로 지어놓으신 건축가예요. 그래서 김중업 선생님이 설계를 해서 지어놓은 김광석 선생님 집은 김중업 선생님이 그 집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면 간직했어야 되네. 연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연립으로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북문화원에서 그 번지를 찾아가지고 가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꼭대기에 마지막 꼭대기 집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61년부터 성북동에서 67년까지 5년 정도 사셨는데 세계일보 그 중동고등학교 선생도 하시고 그래서 그 중동고등학교에서 창시개명에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 하고 아이들한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강의를 하다가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3년 8개월 이제 복고를 치르시고 그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시면 벌이라는 시가 한효구 선생님 시하고 나란히 대단발이 있는데 그 공간에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223번 무엇을 걸치고 그 가슴에 칼을 차고 360번에 있다. 벌이라는 시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죠. 그 벽에. 그래서 그 김광석 선생님의 이제 경희대에서 수업도 하시고 할때 경희대하고 고려대학의 그 서울운동장에서 야구 경기를 보시다가 그걸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 65년 무렵에 여기 쓰러지시고 병중에 있으면서 성북동 기독교가 나옵니다. 발표는 69년에서 70년대에 발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북동 비둘기. 기존에 살았던 집을 잃고 새로운 인간들이 들어오는 자연 파괴를 꼬집는 그런 시죠. 또 자세히 보면 좀 슬픈 그런 시가 되죠. 성북동 비둘기가. 그래서 성북동 비둘기가 나왔던 곳이 이 유명한 또 건축가가 설계한 집이 좀 남의 사람을 좋아했을 것을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승우 옛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승우는 대한민국 미술사학자이면서 의자가 낮아 있는 저런 건물이 있죠. 저기가 방우산장이라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깊숙한 산 속에 있는 무슨 호텔 같은 곳이 아닌가 하시는데 저기가 건너갑니다. 방우산장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방우산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뭐 떨어졌지? 낙화 조지은의 시가 있네요. 낙화. 통계가 인수하면서 흔적을 남기신 조지훈 선생님에 대한 글을 표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 해놓은 저 의자는 생각을 뜻하는 그런 이제 상징물이라고 해요. 뭐 건축가, 뭐 조각가들은 심오한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격자무늬 창호가 저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향해서 저쪽에 이제 조지훈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살던 집 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 창원이. 그래서 조지훈 선생님의 살았던 그 집을 이제 저쪽으로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설치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젊은 친구들이 공연도 하고 뭐라 그러지 무슨 행사들을 여기서 많이 합니다. 성북동에 이곳에서 공연도 하고 야행 행사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메인 무대가 됩니다. 이제 와서 여러 가지. 그래서 조지훈 선생님 하면 대표적으로 청록파 시인이라고 하시죠. 우리 시인 선생님 계시니까 뭐 시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청록파 중에 조지훈 선생님, 박두진 선생님, 박목월 선생님. 그래서 이 낙화라는 조지훈 선생님의 시가 여기가 딱 있는데 미국 갔다가 오래오래 안 오신다던 어떤 빨간 자켓 입은 아저씨가 또 했었죠. 빗댔죠.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조지훈 선생님의 시를 빗대서 또 한참 그게 말이 많았던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시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금방 오셨어요. 미국 갔다가. 그래서 출연받겠습니다. 분들이 하나를 이 시는
고등학교 한국사 능력시험 볼 때도 많이 나오는 시 기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조지훈 선생님이 완화산이라는 시를 써서 이제 박목월 선생님한테 드렸더니 박목월 선생님이 답시로 이제 나그네라는 시가 왔죠. 그래서 완화산이라는 것은 이제 선비들의 이제 꽃이 그려진 적상, 저고리를 뜻하는 완화산이라는 시. 그래서 타는 저녁놀이라는 그 문구가 비슷하게 완화삼에도 있고 나그네 시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목월 선생님은 서정적인 것을 주로 표현하시고 박두진 선생님은 그리스도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조지훈 선생님은 선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숙모죠. 숙모라는 시는 저기 수원에 가면 용주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용주사에서 스님들이 쓰는 꽃갈 모자를 쓰고 추는 춤을 보고 숙모라는 시를 이제 창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무에 이제 얽힌 그런 얘기는 용주사에서도 가면은 스님들이 많이 해주십니다. 저기 수원에 그 용주사는 사도세자 이제 장조가 된 능을 이제 관리하는 원찰이기도 하죠. 용주사라는 절에. 자, 조지훈 선생님이 사시던 이제 이 창문이 나는 그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선생이 옛집을 가고 있습니다. 이쪽 골목으로 쭉 왼편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은 염상섭 선생님,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쓰신 염상섭 선생님이 살던 집터가 또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 앞에 표지석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조지훈 선생님이 살 때는 디귿자형으로 된 조그만 50평 정도. 자, 일이 들어가면 바로 마당이 있고 사랑채처럼 이렇게 문이 붙어 있는 그런, 근데 조지훈 선생님 집 역시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문화재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제일 안타까운 것 또한 우리 조선시대의 신반장자 중에 한 분이셨던 간송 선생님 집도 종로 사가에 99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도 흔적이 없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지훈 선생님은 이 성북동에서 멋쟁이셨다고 해요. 파이프 담배에다가 베레모에다가 스틱을 짚고 항상 1943년부터 68년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 사셨대요. 등기도 아버지 이름으로 하셨답니다. 아버지가 초대 재헌 국회의원이셨죠. 조헌영 씨. 그래서 이제 조분들 모셔갈 때 납북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나 안 바꾸고 여기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훈 선생님이 또 가까우신 분이 이 앞에 이제 우리 정류장에 이제 표지석만 있습니다만은 윤희상 선생님이 계세요. 윤희상 선생님하고 3살 차인데 이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고려대 교수 하시면서 고려대에서 휴강을 제일 많이 한 교수로도 유명하답니다. 조지훈 선생님은. 그래서 조지훈 선생님하고 가깝게 지냈던 윤희상 선생님도 독일로 가시기 전에 여기서 한 3년 정도 사실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큰아들도 여기서 나시고, 그래서 이제 이제 끝까지 여기 독일 가시고 나서는 동베를린 사건에 이제 영입해가지고 10년 옥고를 치르시고 다시 독일 가서 이제 시신으로 얼마 전에 이제 돌아오셨죠. 통영에. 이제 그래서 뭐 동백꽃도 갔다가 했고, 네, 음악가. 그래서 윤희상 선생님이 조지훈 선생님하고 가깝게 지내셔서 고대 50주년 고려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에 작사 작곡을 하셨다고 해요. 교가를 윤희상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에 둘레 이제 조금 더 들어간 이제 골목에 이제 최순호 선생님, 그리고 이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온보 김기창 선생님과 박래원 선생님이 사셨던 온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보 기념관은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가서 거의 이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조금 이 골목만 오른쪽으로 이제 휘어지면 거기거든요. 그래서 청주로 내려가신 뒤로는 여기가 이제 사용이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온보 김 선생님은
개성에서 최순호 선생님을 만났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최순호 선생님이 개성 출신이거든요. 운보 김기창 선생님이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개성에 발령이 나서 오셔서 거기서 이제 유년 시절에 지냈다가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남한에서 다시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우리 동네로 오게나 해서 김한기 선생님도 우리 동네로 오게나 해서 최순호 선생님이 들어오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훈 선생님 여기 사시죠? 김기창 선생님 사셨죠? 이제 건너가면은 윤희상 선생님의 집터는 지금 이제 도로로 나 있습니다. 표지성만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훈 선생님의 원래 성함은 조동탁이에요. 예, 호적상 이름이 조동탁. 그래서 조지훈 선생님은 경북 영양의 주실마을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집성촌이죠. 조씨들 거기에 살고 있는 집이 영양을 갔더니 너무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래서 안동의 하회마을처럼 우물을 파면 가라앉는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거기는 다른 마을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쓰고 있는 동네더라고요.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자기가 사는 큰 집이고 작은 집에 자기가 사는 거치하는 36살에 이제 서울을 올라오셨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36살이 아니지. 그래서 따라오셨는데 그때까지 그 방우산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까 저기가 방우산장이라고 했죠. 당신이 계신 곳은 항상 방우산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 계통의 시무장에서도 우자가 들어가죠. 소우자가. 그래서 조지훈 선생님도 이제 지금의 동국대학교 전신 거기 학교를 나오셨잖아요. 중학교 교육은 할아버지한테 유학을 배우셨대요. 정식 중학교 코스가 없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그래서 거기에 계시면서 이제 불교에 심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를 찾아가는 것은 불교에서 자기의 깊은 내면을 찾는다 그렇게 뜻하잖아요. 소. 그래서 절에도 가면 그 대웅전 옆에 소를 찾아가는 그림이 있죠. 심오도해서 10장이.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림이 이 팔상도가 있기도 하고 그런 절마다 다르는데 그래서 거기에 방우산장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카탈로그를 보니까 무슨 산장 깊은 호텔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녁 해가 살풋이 넘어갈 때 그 저녁 햇살을 타고 올라 앉아서 풀피리를 희롱하는 한 마리 소가 있는 자리다 하는 뜻이에요. 너무 심오한 뜻을 갖고 계시죠. 역시 그 수필을 방우산장이라는 수필을 쓰셨는데 그 안에 방우산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 방우산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풀피리를 희롱하는 한 마리 소지요. 그러니까 이 풀을 보고도 마음대로 자기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시 정말 훌륭하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1920년 태어나서 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이 거리를 산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떠오르죠. 그 모습이 멋쟁이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운보 원호기념관은 그냥 지나쳐서 저 앞으로 이제 최순호 선생님 댁이 사셨던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실마을은 엄청나게 그 앞에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집이 그 봉우리를 향해서 지어졌어요. 그 봉우리 이름이 문필봉이랍니다. 문필봉. 그래서 그 문필봉을 바라보고 지어진 그 집에 박사가 14명이 나왔답니다. 주실마을에서.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 곳에서. 저기 지금 버스 정류장 저 옆에 돌로 표지석이 있습니다. 윤희상 집터.
그래서 윤희상 선생님이 3년 정도 살 때가 가장 성북동에서 저기 정류장 표시 저기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길로 이제 나버렸죠. 그래서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신 시절이 성북동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말하는 거죠? 어디? 아, 이건가 보구나. 아, 여기야? 윤희상 집터 표시는 여기 버스 정거장 윤희상 네. 집터면 좀 앉았다 가야지. 서에 있네요. 어? 바닥에. 윤희상 집터는 좀 윤희상 앉았다 가. 집터. 빨리 그래 빨리 오시래. 맨날 박물관장에 그런데 이제 소강도로가 나야 되는데 좀 했어요. 그래서 1976년부터 여기에 이제 사셨는데 사놓고 한 2년 정도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도로시집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살 때 1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홍나희 여사님도 많은 돈을 좀 보태주시고 그래서 시민문화유산 1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2호 집도 이제 성북동에가 있어요. 있어요? 최순우 옛집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촬영이시네. 그래서 일부러 안 주셨구나. 집터짜리 안 주셔. 집터에 앉았다 가야지. 백선생도 그냥 아주 그냥. 이제 주중에 오니까 굉장히 한가하고 좋습니다. 주말에 오면은 대기자들이 많아서 여기에 많이 이렇게 좀 활동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신고를 하고 예약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생활을 하면 우리가 그래서 이 집은 76년대에 오셔서 여기에 오시기 전에는 세검정에 사셨어요. 세검정이 아니라 이제 청와대 옆에 그 뭐지 사직동.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뜯겨서 이쪽으로 오셨어요. 근데 개성에서 출생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성에서 고등학교를 여기 그 글씨는 무슨 글씨인지 부모님 글씨 편하게 글씨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읽어가는 여기
간송 선생님의 큰아들이 전성우, 영우, 우자돌림이에요. 그래서 1916년생, 1906년생 10살 차이인데도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동생처럼 각별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났을 때 저 이제 그때는 이제 북단장에서 이제 보화각으로 이름을 바뀌어 있을 때 전쟁이 나서 그 많은 문화재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순호 선생님이 소전 손재현 선생님하고 라디오를 들어가면서 호텔에서 별 수복이 몇 시쯤에 된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포장하는 것을 지연을 시켰다고 해요. 포장이 제대로 돼야 이북으로 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장하는 작업을 오늘은 술을 한 잔해서 안 되겠소,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겠소, 무슨 좋게 이유를 붙이다가 포장을 지연해서 이제 그것이 남아 있을 수 있게 역할을 하셨어요. 엄청난 큰 일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 강국을 만들게끔 기틀을 잡아주셨죠.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국보나 보물급 못지않고 가지수도 많고 그것을 지켜내주신 최순호 선생님하고 전학규 선생님 각별한 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술사를 알리기 위해서 5천년 미술사를 유럽 가서도 하고 미국도 가고 하는데 그때 최순호 선생님이 유럽을 가서 파리에서 미술전을 할 때 갑자기 이제 혈압이 높으셔서 간성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에 참석을 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애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식북한 집에 벽오동이라는 그 현액이 있었다고 해요. 벽오 관인가 그 추사 선생님이 써준 글인데 그 앞에 오동나무가 없어서 오동나무도 심어드렸다고 합니다. 그 집에다가 부식북한 집에다가. 그래서 그 오동나무가 없어지고 집이 헐린 것이 너무 애석하고 미술사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갈 때 출발을 할 때 간성 선생님이 뭐를 했냐면 자기가 차고 계신 시계를 바꿔주셨대요. 최순호 선생님은 아무래도 월급쟁이다 보니까 그 간성 선생님보다는 덜 비싼 시계를 차셨겠죠. 우리나라를 알리는 일을 하러 가는데 자네 내 시계하고 바꾸세요 해서 간성 선생님은 론진 시계를 차셨대요. 그때 당시에 론진 지금도 명품이죠. 정우석인가 그 홍보 저기로 뽑혔더라고요. 론진. 그래서 그 론진 시계를 바꿔주셨는데 그게 우리 김구 선생님이 윤봉길 선생님 폭탄 터는 것 때 바꿨잖아요. 시계 그거하고 같이 같은 그런 맥락으로 그래서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귀국에서 이제 그 보화각이 이제 지금은 간송 미술관으로 됐죠. 그래서 그 큰아들인 전성호 선생님이 그 안쪽에 집이 엄청나게 멋진 집들이 있는데 이제 공개가 안 되죠. 그래서 미술관으로 이제 그 이름을 바꿔서 미술 쪽에 이제 일을 하시다가 전성호 선생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큰아들이. 그래서 그 필명이 더 많이 알려진 최순호 선생님이시죠. 본명보다도. 그래서 필명이나 태곡이라는 호도 지어주시고 근데 간송 선생님은 누가 그 간송 전형필 호를 지어주셨냐 하면은 오세창 선생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세창 선생님도 독립운동가이시고 이 성북동에서 사신 분이죠. 그러니까 성북동은 아주 보물덩어리 동네입니다. 성북동이. 그래서 간송 선생님이 이제 그 오세창 선생님의 역할을 근역 서화직이라는 우리나라 백과사전이죠. 서예나 화가들의 모든 것이 이제 쭉 수록되어 있는 그 손수 이제 집필을 하신 거예요. 오세창 선생님이. 그래서 오세창 선생님의 그 근역 서화집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간송 선생님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쏟아부었죠. 문화재 이제 지키는데. 그래서 문화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세창 선생님이 간송 지어주실 때 간송 선생님은 최순호 선생님을 이렇게 끈으로 연결하죠. 간송 선생님은 희몽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은 거예요. 고이동 선생님 미술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이제 오세창 선생님하고 이제 연결이 되게끔 해서 다행히 그래도 이 최순호 선생님이 사셨던 이 집터만큼은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김경희 선생님의
글씨가 있습니다. 진풍입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그 작품 있죠. 그리고 저기는 이제 그 김홍도 선생님의 스승이신 강세양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진풍.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최순호 선생님이 유명한 책이 넘어오지 마시고 이쪽으로 차단이 저 건너편에 펜스 쳐진 곳이 선잠단지라는 곳이에요. 선잠단지가 뽕신한테 제사 지내는 그런 선잠단지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각도 부서지고 저기에 저 안쪽에 있어요. 재작년부터 지금 했더니 정말 그 유구가 나왔어요. 그 온돌이 지나가던 그 흔적이 새카맣게 밑에 구들 그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각이 아마 이 삼국초등학교 어딜 말하죠? 크게 있었던 아, 저기 저 길 건너에 있는 공터가 선잠단지라고 합니다. 나무도 있고 그랬었는데. 조금 당겨볼까요? 그 위에 있는 공터가 선잠단지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별자리의 제사 지내는 곳도 있었습니다. 영성당이라고 그래서 별자리의 제사 지내고 뽕신한테 제사 지낼 정도면은 엄청난 여기가 청정지였다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선 시대에는 대사, 중사, 소사가 있었는데 대사는 이제 정묘, 사직의 제사 지내는 거, 중사는 선농당. 임금님이 나와서 제사 지내는 거 이제 시범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비는 뽕 따고 노예치기 하는 것이 이제 큰 일이었는데 그래서 중사에 들어갑니다. 선잠제, 친잠내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접 왕비는 창덕궁의 채상단이라는 데서 후궁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서 제례를 모시고 여기에 이제 5월달에 선잠 제왕제를 하는데 성북구에서 임금 대신들이 나와서 이제 여기정 우기정해서 초원 이제 초원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례를 지내지만은 왕비는 직접 나오지 않거든요. 공각을 쉽게 나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재현할 때는 왕들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했던 곳인데 1908년도에 이제 전쟁 때 친미를 사직단으로 모셔서 지냈다고 해요. 반갑습니다. 중사기의 하나였죠. 조인호 대표님이 있습니다. 명선 인천의 제사지입니다. 그래서 명선왕후가 큰아들을 이제 그 부모님 맡겨서 죽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각 산봉우리 쫓아다니면서 이제 하고 제사 지냈거든요. 그래서 명산 대천에 지내는 것은 이제 소사에 들어가고 중사에 들어갔던 이 잠신을 뽕신을 어떻게 서름씨라고 합니다. 서름이 누구냐면 중국 황제의 부인이 황후죠. 황후. 그래서 황제하고 황후가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뭐가 차찬에 뚝 빠졌는데 건져내니까 가느다란 반짝반짝한 그거를 모아서 이제 징후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비단이 된 거죠. 그래서 고대 때 삼고시대부터 비단이 있었는데 우리는 겨울에도 삼배옷 입고 모시옷 입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가 돼야지 이제 무명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는데 그 전에는 비단이 엄청난 이제 따뜻함을 주는 귀한 적이었죠. 그래서 이 고추씨 고치 하나에 1200에서 1500m가 나온대요, 실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체험하는 거 해주거든요. 근데 30대 엄마들만 해도 이 고치를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시골 가서 우리 고치 이거 할 때 번데기 엄청 맛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세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번에 그 시청 앞에서 그거 재현하는데 30대 엄마들 어머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고치 실이 가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기가 이 위에서 5잠 자서 이제 뽕잎을 먹고 이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입에서 토해내서 감싸서 중간에 튀어나온 녀석이 나방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녀석은 번데기가 돼서 우리가 자기 몸을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다 두고 간 애가 누에거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 전체를 인간을 위해서 바치고 생을 마치는 누에거치입니다. 자,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선잠단지. 자, 그래서 이제 발굴하는 동안에 저기에 이제 선잠 박물관을 지었는데 2층에 올라가면 재래할 때 그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인형으로 해서 모아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시간 날 때 들어가 보시도록 하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선잠단지에 한번 오셔서 65세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0원인가 300원인가? 입장료도 있다고 하네요. 500원인가 300원 한다고 합니다. 셰프입니다. 여의도에가 본점이 있고 얼마 전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한정식에 한정식이 10만 원이 제일 아래가 12만 원, 13만 원이고 삼천각보다 더 비싸네. 삼천각 엄청나게 유명한 셰프라. 먹을 수 있는데 우리 그 셰프를 뭐라고 하냐면 미쉐린 미쉐린 별 뭐 5개, 별 5개, 별 3개 막 그런 미쉐린. 저기는 못 오겠고. 낙지 볶음이나 먹어야지. 쳐다만 보고 가죠 뭐. 두 분다 여기. 자, 여기 잠깐만요. 성북 선잠박물관이 저 바로 앞에 있네요. 길 건너 있는 게 선잠박물관입니다. 마전터라고 합니다. 저 성북초등학교하고 저 간송미술관 자리가 좀 높다는 아까 북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북둔에 옆에 바위들이 많아서 여기서 광목 같은 것을 양잿물을 넣고 빨아서 바위에 넣으면 하얗게 이제 표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어 이거. 네. 여기서 했어. 그래서 여기서요. 어머니가 빠시는 저돌 치실러 놓고 방법 바랜다 그러고 그래서 실제 곳에서 해보셨다고 합니다. 마전터입니다. 마전터. 빨리 먹고 수영을 했어요. 여기는 선생님 빨간 먹고 수영하는 동안에 빨간 하시고 논밭이 많지 않아서 사람 살기가 힘드니까 영조 시대 때 영조의 15살짜리 이 부인이 시집을 와서 김한구라는 아버지가 장인이 거의 쥐락펴락했죠. 그리고 홍봉환이라는 해경궁 씨의 아버지가 또 쥐락펴락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건의를 했어요. 여기에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매주를 써서 궁에서 납품을 받아주자. 그리고 여기에 마전하는 영업권을 준 거죠. 영업권. 그래서 여기에 포백 훈조계라는 말하자면 정부하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 성북동 주민들이. 그래서 포백 훈조계라는 안문절복이라는 그 계약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실록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 표백을 하는 그 저기에 이쪽에 널어놓을 때 간송 선생님도 그 하얀 도포자락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그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책에. 그래서 여기가 표백을 했던 마전터가 있었던 관계로 여기에 2002년도에 이게 표백 회사가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성북동에 표백하는 회사가 그런 곳입니다. 마전터. 나는 여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데서 강목 팔았지. 여기가 해서 빨래 털어야지. 그러니까 빨래 털는데 나는 기름도 살았으니까. 저기 거기서 있지. 다리가 있는데 거기 염색을 했어. 양해다리. 양의 다리. 맞아. 거기가 뭐냐면 맞아. 그리고 저 중국 야전 잠바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 옛날에 잡히면 염색 써놨다고. 양의 다리. 그렇지. 까만 거 옷은 괜찮은데 야전 잠바 그대로 입고 다니면 경찰 잡아다가 옛날에 군복을 함부로 못 입었어요. 못 입었지. 염색 그렇게 써놓는다고. 그 창피하니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성북동에서 쉼터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했던 우리 전공이었죠. 낙산 쪽에 그쪽에 이제 돌 모양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면 이제 아실 거고 여기 이 자리가 오정래 선생님이 쓰신 한강 읽어보셨죠? 한강에 성북동에 자리를 잡게 된 그 과정이 다 나와 있죠. 재밌죠. 우리 시대의 그 이야기.
해서 올라와서 대학 4년 졸업할 때까지 조정래 선생님이 이쪽에 사셨답니다. 그래서 언덕배기에서 이제 동생이 강주에서 올라오면 유민이 동생한테 장면이 나와요. 바지개에다가. 그래서 물동이 여기 줄 서는 이쪽이 이 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정래 선생님이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 여기 동구여상에서 교편도 잡으셨어요. 부인하고 같이.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성북동의 일을 아주 잘 소상하게 써놓은 게 이제 한강이죠.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자리를 잡게 된 그 과정이 써져 있는데 물동이 지고 이제 그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줄 서서 물 길러가는 곳 이 근방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서는 막 뭐 그냥 노끈으로 그냥 줄만 쳐놓으면 내 집이다 하고 살았던 그런 시절. 그래서 그때 한강에는 막 양은 냄비 떼옵니다. 뭐 연탄 깨지는 거 만들어줍니다. 그런 직업들이 많이 나오고 하죠. 너무 재밌죠. 그리고 이제 여기 김소산이라는 사람이 저 기름동에 살면서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장석존의 사람들. 책 읽었거든요. 기름동이 형성된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재밌어요. 장석조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9세대가 살아요.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래갖고 그 9세대 사람들의 생활이 다 틀려. 저기 동두천 양공주로 가는 사람 딸이 그걸 해서 먹고, 저기 성수동 가서 이제 그때부터 구두공장에 가서 이제 직공해서 먹고 사는 사람, 방세 받은 사람이 이제 장석조네가 이제 또 그 다른 그 새들은 여자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 피는 아주 얘기. 옛날 사람들의 바람 피는 것은 더 아주 적나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더위. 여름에 그 더위를 그걸로 잊었어요. 그래서 기름동에 이거 형성된 거, 이게 성북동에 이 형성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읽어보면 이 시제를 이제 읽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 이제 간송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간송 미술관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북단장이라고 했죠. 선잔 단지의 북쪽에 있는 집이다 해서 북단장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석유 장사하던 꼴레전이라는 사람의 별장을 간송 선생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북단장을 이제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는 고화각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오세창 선생님이랑 이제 많은 보물이 담겨 있는 집이다 해서 고화각으로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전성호 선생님이랑 최순호 선생님이 이제 연구하는 미술 이제 동대문 플라자에 있었죠. 실제로. 그래서 저거 수는 일이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저 밑에까지 했거든요. 봄가을에 한 번씩. 그래서 간송 선생님이 페이스북이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방송을 일시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끊어지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장, 지금 이종석 씨의 별장이었는데 덕수교회가 인수를 해서 수련원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900년도에 이종석이라는 분이 별장을 지을 때는 엄청나게 여기가 좋은 곳이었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이 마당까지 전부가 연못이 찾아서 여기서 내려다보고 저 영농담 사이로 이제 연못에 연꽃도 피고 오리도 놀고 그랬던 아주 멋진 곳이었죠. 그래서 한동안 여기는 뭐 새우젓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 했는데 이종석이라는 분은 그 새우젓 장사하고는 거리가 멀고 지금의 오금동에 있는 고인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거기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고인 중고등학교. 그래서 얼만큼 원래 돈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 고종에 이제 명성하고 자리를 꿰차신 엄비가 많은 돈을 희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 집안하고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데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분이 많은 돈을 희사를 해줘서 이종석이라는 분이 이제 부자로 잘해서 학교도 설립을 해놓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 지어진 이제 그 안채하고 누마루가 합쳐진 그런 이제 별장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왔겠죠. 여자분들은 이제 살림하고 그래서 이제 심부름한 행당채, 누마루. 그래서 누마루는
안에 들어 이제 열려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소유는 이 덕수교회에서 이제 그 수련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돌이라고 그러죠. 돌이가 민돌이 뭐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온 그런 큰 나무들을 써서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전통 그 교인들 결혼식도 하고 수련원으로도 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기 성북동에 10만 장자의 별장이 14곳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영환 선생, 우리 그 을사대교하게 할복하신 민영환 선생님의 별장이 은벽정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벽정도 이제 그 원세계를 데려다가 집에서 이제 그 접대를 하고 할 정도로 좋은 은벽정이라는 별장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을사오적들이 도장 찍을 때 이놈들 도장을 왜 찍냐 하고 소리 질렀던 한교설 선생님, 한교설 대감이 이제 그 저쪽 집이 이제 그 있어요. 국민대 옆에 그 뜯어다 놨어요. 예. 장지동에 있던 것을. 그래서 그 한교설 선생님의 아들 한양호가 이제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한택수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서 은벽정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요정으로 변할 때 이 성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풍기문란한다고 막 그 건의도 넣고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적은 걸어서는 들어가도 적은 차는 못 다닌다고 할 정도로 그런 요정이 이제 대원각이 있고 은벽정이 이제 다음에 변해서 이제 요정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요정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 여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미장원 양장점이 80개 이상 있었답니다. 이 적은 동네. 그래서 이제 먹고 살이 정도로. 그래서 이 별장이 그 을사오적으로 하는 이기용이나 이근택이 이완영이 같은 사람들